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일본어 버전으로는 폭렬축구, 국제 버전으로는 슈퍼샷 사커입니다. 이름 그대로 슈팅할 때 슈퍼샷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게임인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합니다. 슈퍼샷 사커, 제가 플레이하는 버전은 국제 버전이고요. 테크모에서 2002 한일 월드컵을 겨냥해서 만든 게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 게임이 발매가 됐고요. 옵션을 보면 게임의 난이도는 노멀이고요. 게임 플레이 타임은 5분으로 했습니다. 월드 토너먼트가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노리고 만든 게임, 월드컵을 즐겨야죠. 당시 본선 32개국 외에 홍콩이 있어요. 오늘 호감이가 여러분들을 홍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H조에 들어있죠. 당시 2002년도에 H조는 홍콩 자리에 튀니지만 있으면 그 당시 그대로입니다. 축구 경기장은 딱 이거 하나라서 아쉬운데요. 조용하죠. 플스1의 로딩 시간이었고요. 이제 선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팀이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저 복장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복장입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으시죠? 소림축구. 네, 홍콩 팀은 소림축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게임에 숨겨진 팀 3개 중에 한 개의 팀이 이 홍콩이에요. 센터링이 잘 됐죠. 똑같아 됐는데 골키퍼가 엄청 잘 막습니다. 일반적인 축구 기술로는 골을 넣기가 정말 어렵고요. 수비 또한 일반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네, 이겁니다. 러시아 팀의 공격 기술. 이름은 시베리아 프리즈. 수비 기술도 바로 나왔습니다. 오로라가 펼쳐졌죠. 이름은 오로라월. 공이 오로라를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저 벽이 있는 한은 땅볼 말고는 공중으로 공을 넘길 수가 없어요. 홍콩 팀의 슈팅 기술입니다. 사실 이 게임의 제일 좋은 필살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팀도 같은 슈팅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팀 슈팅의 이름은 파이어샷이라고 하고 홍콩 팀은 아이언샷이라고 합니다. 그래픽도 슛 모션도 다 똑같은데 한국 팀의 파이어샷 이름이 더 잘 어울리죠. 필살기를 사용하려면은 일단 게이지가 어느 정도 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모, 네모, X, 그리고 작게 L1이 써 있죠. L1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작동하는 조건이 되면은 세모, 네모, X 거기 중에 버튼 하나가 불이 들어옵니다. 소림 축구팀 세모 버튼에 불이 들어왔죠. 이때 L1을 누른 상태에서 세모, 어지간하면 들어가는 슛입니다. 네, 소림 축구팀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3D 게임의 장점이죠. 여러 각도에서 그 장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홍콩팀을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에 제가 이 게임을 리뷰를 했었어요. 그때 한국으로 월드컵 우승을 했죠. 뒤에서 백태클을 했다고 퇴장을 당하는 러시아 선수입니다. 백태클은 지금도 굉장히 엄격한 축구 룰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장거리 슛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도 골키퍼가 조금 어렵게 막아낸 것 같고요. 아이언 슛! 도저히 골키퍼가 막을 수가 없죠. 예선 토너먼트잖아요. 여기서는 필살기는 어지간하면 다 들어갑니다. 본선에 들어가면 이 기술도 잘 안 통하는데요. 이 기술을 막는 방법은 수비수가 일단 몸으로 한번 막습니다. 그럼 볼의 위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골키퍼가 막을 수가 있고요.
토너먼트쯤 가면은 수비수가 몸으로 잘 막아대거든요. 아무리 슛이 좋아도 빈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로라 월, 공중으로는 안 되지만 이렇게 땅으로 패스는 뚫린다는 거. 골망을 뚫고 골키퍼는 튀어져 나가는데 공은 골대 안에 있어요. 전반전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남은 시간을 안 보여주네요. 로스타임 끝났고요. 러시아는 2002 월드컵에서 1승 2패로 본선 진출에 실패를 합니다. 첫 경기는 튀니지를 만나서 승리를 합니다. 소림 축구팀 자리가 원래 튀니지니까요. 이 경기는 러시아가 이겨야 되는데 상대를 잘못 만난 거죠. 멀리서 이렇게 슛을 하면은 보셨죠? 수비수를 한 명 맞으니까 골키퍼가 볼을 잡습니다. 한때 우리가 동네에서 축구를 할 때는 슛을 할 때 항상 하는 독수리슛, 불꽃슛 별 명칭 입에다가 붙이면서 슈팅을 하곤 했죠. 동네 축구 꼬마들 한정으로요. 동호인 축구에서는 그러진 않겠죠. 제가 동호인 축구를 안 해봐서 전혀 모르겠지만요. 하시는 분 계시면 괜히 옆에서 친한 척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소림 축구팀의 수비 기술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볼을 가지고 점프를 뛰는데 골이 됐죠. 이름은 에어워크 수비 기술입니다. 볼을 가지고서 저렇게 점프를 팍 뛰는 건데 골키퍼가 볼을 낚아챈다는 게 그만 자살골이 돼버렸습니다. 안고 들어갔죠. 러시아의 시베리아 프리즈 자기 주변을 다 얼려버리니까 우리 편이고 상대편이고 가리지 않고 다 미끄러져서 넘어뜨립니다. 별로 좋은 기술이 아니에요. 주위에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슛! 하지만 우리는 소림 축구팀의 강력한 골키퍼 어지간한 일반 슈팅들은 다 막아냅니다. 우리 팀뿐만 아니라 상대편 골키퍼도 그냥 이 게임은 골키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 강력한 슈팅을 가진 팀이 이 게임에서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편한테 미안해서 한 골 주려고 일부러 볼을 안 뺐는데 러시아가 잘 못하네요. 골키퍼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어디가 이거 봐도 그래 슛해. 골키퍼가 정말 착하죠. 손으로 패스를 해줬습니다. 이걸로 상대편도 약간의 체면 체례는 되겠죠. 골키퍼가 이걸로 슈트 패스 잘 넣었습니다. 버튼이 X, 세모, 네모 그렇게 3개 있는 거는 필살기가 3개 있는 팀도 있고 2개 있는 팀도 있는데요. 플러스 1로 1개의 필살기를 더 준 팀이 있는 건데 그 플러스 1은 특정한 선수만이 쓸 수 있는 필살기이기 때문에 있는 팀이 있고 없는 팀이 있는 겁니다. 소림 축구팀은 없어요. 2개가 답니다. 에어워크랑 불꽃슛 아이언슛이죠. 그렇게 2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로스타임 마지막 퍼포먼스 에어워크로 게임을 끝냈습니다. 소림 축구팀이라 그런지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선 첫 경기 아주 쉽게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 조에 일본도 있어요. 일본전 기대가 되고요. 이번 상대는 벨기에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번 경기는 수중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중전이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우리한테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효과, 비오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시작부터 아이언샷을 쐈더니
바로 기분 좋게 한 골을 넣고 시작을 합니다. 아이언샷! 뒤에서 태클을 하면은 굉장히 엄격하네요. 옐로우 카드로 끝났습니다. 이 게임에서 백태클 하면 빨간 카드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센터링을 하면은 대부분 상대편한테 뺏기더라고요. 우리도 잘 뺐고요. 그러니까 패스를 하려면은 낮게 짧게 끊어가는 패스를 해야지 됩니다. 이런 건 여지없이 무조건 막히는 거죠. 공중으로 볼이 오면 우리 편이 띄우면 무조건 상대편이 잡는, 지금도 우리가 공중볼을 잡았잖아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 아이언 슛보다는 에어워크 샷이 골 넣는 묘미가 더 있는데요. 수비가 근처에 있어야지만, 아니면은 우리 편 진영에서만 에어워크가 잘 작동을 하거든요. 공격할 때는 에어워크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착지 지점까지 생각을 하면서 기술을 사용해야 돼서요. 약간 운이 좋았나? 왠지 에어워크로 골을 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자마자 한 골 넣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에어워크를 사용해 보려고 계속 골대 주위에서 상대편 수비를 끌어들이는데, 한 번 더 넣고 싶은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상대를 따돌릴 땐 에어워크도 괜찮기는 한데요. 착지하고 난 후에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워크가 이 게임에서 좋은 기술은 아닙니다. 소림축구팀은 강력한 슈팅 하나 보고 그냥 선택하는 팀이고요. 그리고 소림축구 좋아하니까요. 벨기에 팀의 공격 기술입니다. 별거 아니죠. 패스만 다이렉트로 빠르게 연결했을 뿐이지 슈팅까지는 좀 아니니까 좋은 기술이 아니에요. 이름은 블루보드. 이런 일반 슈팅은 초강력 골키퍼들이 다 막아낸다니까요. 전혀 안 먹힙니다. 에어워크를 한 번 더 도전. 아이고, 왜 뒤로 뛰니? 이게 상대편 박스 안에서는 저 동작이 작동을 안 해요. 싱가 나왔습니다. 싱가. 벨기에 팀의 수비 기술이죠. 싱가. 이 게임에서의 명칭은 레드 시저스라고 합니다. 테크모 월드컵 오락실에서 많이 즐기셨죠? 싱가 축구. 이 게임도 테크모에서 만든 게임이니까 같은 기술이 있는 건 그럴 수 있고요. 사실 이 게임을 테크모 월드컵 98의 정신적 후계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게임은 주얼로도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요. 테크모 월드컵 98 그렇게 적어놓고 파워 불꽃 축구 2라고 부제가 적혀 있었는데요. 동네 꼬마들 싱가 축구인 줄 알고 구입했다가 굉장히 많이들 홍안의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주얼 버전은 정식 출시된 게임도 아니었고요. 꼬마들 코 묻은 돈 속여서 뺏어먹기 굉장히 쉽죠. 제가 어린이였을 때 80년대에도 많이 속아가지고 게임을 잘못 산 적이 있는데 그게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유지가 됐어요. 80년대에 속은 소년이 21세기 이 게임을 발매했을 시점에는 어쩌면 80년대에 속았던 그 소년들이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건가?
아니, 뭐였는데 오프사이드였을까요? 저는 축구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해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오프사이드 룰만큼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야, 좀 붙어봐. 수비가 붙었을 때 이렇게 에워크. 안 되네요. 골키퍼가 자살골을 안 합니다. 아쉽네요. 신가가 테크모 월드컵 오락실 버전에 비하면은 그래픽이 좀 많이 아쉬워 보이네요. 심심한 것 같아요. 2002년에 벨기에 팀은 1승 2무로 16강 진출에 성공을 하죠. 그 1승은 러시아를 3대2로 이긴 거고요. 우리가 대신한 튀니지아는 1대1로 비겼습니다. 자리 좋죠. 점프 막아줘. 들어가지 않았나요? 뭔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쉽습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2002 월드컵 이후로 한동안 벨기에는 암흑기였지만요. 그 후로 요즘 축구 굉장히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는 2승을 했으니까 무조건 16강 진출을 하는데 마지막 상대가 일본입니다. 게임이지만 그래도 대일본전은 왠지 지기가 싫죠. 일본은 정말 요즘에 축구 잘하죠. 탈아시아급이라고 하는데 네, 부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소림 축구기 때문에 분명히 주성치도 어느 자리에 있을 텐데 공격수 중에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기술 뭔지 아시나요? 일본 팀의 수비 기술입니다. 이름은 카미카제. 수비하는 팀에 유리하게 바람이 상대편 진영으로 굉장히 강하게 붑니다. 드리블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 뭔가요? 슛이 바람에 막혀서 정말 약하게 날아갔죠. 수비 기술이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강력한 수비를 이용한 공격 기술이기도 합니다. 일단 한 골 넣고 게임을 편하게 진행을 해야겠죠. 슛! 막혔네요. 자, 짧은 패스로 1대1 찬스. 여기서 드리블. 슛하지 않고 드리블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런 거는 골키퍼한테 굉장히 안 좋은 골로 기억이 되겠죠. 이미 이 상태에서는 골키퍼가 볼을 낚아채도 자책골이 됩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운이 좋은 골이었네요. 갑자기 몸이 나뭇잎으로 변했다가 뭔가를 했는데 무슨 기술인지 잘 모르겠죠. 닌자 드리블이라는 일본 팀의 공격 기술입니다. 몸을 숨겼다가 슈팅까지 이어지기에는 뭔가 좀 많이 부족한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슈팅이 약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에서는 강팀이 아닙니다. 일본의 수비 기술 카미카제. 말도 안 되는 수비죠. 골키퍼가 골킥을 해도 이렇게 우리 골대로 들어가겠어요. 자기네가 코너킥을 했는데 골대 근처도 오지도 않고요. 이야, 아우, 이거 뭐야? 바람이 멈추기만 기다려야지 됩니다. 바람아 멈추어다오. 한 점 앞서고 있으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 시작을 막 했고요.
한 골 넣은 것도 제대로 된 슛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점 더 제대로 골을 넣어주고 후반전을 해야겠죠. 일반적인 축구 게임과 다르게 폭렬사커 아니면은 테크모 월드컵 98, 이 게임들은 액션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필살기를 쓰는 맛이 있는 스포츠 게임의 탈을 쓴 액션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포츠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안 즐겼지만 싱가축구나 이런 폭렬사커 그래도 좀 했던 거는 이런 재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2002 월드컵 때 일본도 16강에 진출을 했죠. 2승 1무로 한 번도 안 지고 본선 진출했어요. 벨기에랑만 2대2로 비겼고요. 러시아랑 튀니지는 이겼습니다. 이 필살기를 또 쓰는군요. 왠지 달리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 표한테 센터링이 어디로 가니 공아. 여기서 바로 슛 때리면 거의 골인이죠. 좀 더 재밌는 골을 넣고 싶은 욕심에 망설이다가 골을 뺏겼는데요. 에어워크도 이제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상대의 진영에서 발동하는 조건도 까다롭고요. 거리 맞추기도 어렵고. 아이고, 이렇게 가까이서 슛을 해도 골키퍼가 완전히 신의 손입니다. 본인 진영에서 필살기 사용 후 센터링만 했는데 이게 이 정도로 강력한 슈팅이 되는 거면은 이 게임 처음 하는 친구 불러다 놓고 저렇게 슈팅해서 골 들어가면 친구 놀려먹기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이놈의 필살기 시간도 기네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코너킥을 올리는 일본팀. 아유, 강력한 헤딩 슛을 했지만 우리 팀은 에어워크로 마지막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예선 조별리그 3승으로 16강 진출을 했는데 첫 상대는 F조에서 예선 1승 2무를 하고 올라온 스웨덴입니다. 그 당시 F조를 보니까 스웨덴,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가 있었네요. 와, 아르헨티나가 1승 1무 1패로 예선 탈락했고 나이지리아가 당연히 떨어졌고요. 잉글랜드하고 스웨덴만 16강 진출을 했군요. 스웨덴의 공격 기술 토르 해머입니다. 공을 제자리에서 띄운 다음에 헤딩으로 슈팅을 날리는 건데요. 멀리서 사용하면은 잘 안 들어가지만 박스권 근처에서 사용하면 어지간하면 들어가는 강력한 슈팅 기술입니다. 오늘자 스웨덴 FIFA 랭킹을 보니까 현재 27위에 있네요. 한국은 몇일까요? 한 계단 하락해서 23위, 일본은 유지하고 있어서 15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스포츠 게임 방송 호간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너먼트라 그런지 상대편이 좀 실력이 올라간 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공격을 해줘야지 수비 기술도 보여주겠죠. 이게 뭔가요? 일본이랑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는군요. 아이고, 골 들어갈 뻔했습니다. 자살골. 야, 이거 니네 해봤자 이렇게 되잖아. 코너킥 의미가 없고요. 골키퍼가 직접 차서 내가 차고 내가 맞기. 아이고, 자살골 할 뻔했죠. 유리할 때 자살골 한번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스웨덴의 방어 기술은 블리자드입니다. 방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방어가 생각이 나는데
요즘 철인가요? 여기저기 회식할 때 자꾸 사진에 방어 사진이 많이 올라옵니다. 방어, 네, 맛있죠. 골도 맛있게 한 골 넣었습니다. 역시 골의 맛은 선제골 아닌가요? 보는 입장에서도 선제골이 최고로 즐거운 시간이고 빨리 터져줘야지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나마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그런데 또 한 골만 넣어가지고는 불안하죠. 두 골은 넣어줘야지 한 손에 닭다리 하나 들고 맥주 한잔 하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건데 2대0 리드하다가 후반 30분 이후로 갑자기 한 골 먹었다 그러면은 이기고 있어도 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해지죠. 아니 골킥이 이게 뭐야. 강력한 초강력 슈팅이네요. 와, 이 블리자드 사용할 때 골킥으로 뻥 차기만 하면 골인이 들어갈 때도 많겠습니다. 전반전은 1대0으로 리드한 채 끝났고요. 후반전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뭐 위험하기만 하면 필살기 방어를 사용하는데 보는 제가 답답해집니다. 굉장히 힘들게 보이는 선수들의 모습이고요. 제 마음도 무거워지고요. 한 골 더 넣으려고 필살기를 작동을 했는데 뺏겼습니다. 필살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 상대편한테 뺏기면은 사용한 기력 게이지도 같이 없어지고요. 필살기도 사용 못해서 안타깝고. 얘네들이 위험하면 이렇게 방어진을 펼쳐도 필살기는 필살기로 뚫어버립니다. 불꽃슛. 한 골 넣었네요. 2대0입니다. (2대0이) 됐잖아요. 실제 경기였다면 이제야 좀 마음 편하게 게임을 볼 수 있는 거죠. 오우, 헤딩슛. 골대만큼 튀어났습니다. 그냥 골키퍼가 잡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슛이었습니다. 스웨덴은 2002 월드컵에서 16강에서 세네갈을 만나가지고 2대1로 졌습니다. 그 세네갈은 8강에서 터키한테 졌고요. 그 터키는 4강에서 브라질을 만나 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16강 스웨덴을 상대로 3대0으로 이겨서 우리는 8강으로 갑니다. (8강) 상대는 파라과이네요. 파라과이는 2002 월드컵 때 16강에서 독일을 만나 1대0으로 져서 탈락을 했습니다. 가볍게 선제골을 먼저 넣고서 게임을 편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수비들이 굉장히 몸으로 다 막아버리죠. 아니, 야, 이런 걸 다 먹는군요. 일반 슛이라고 했지만 연속으로 강력하게 했는데 이거는 파라과이의 필살기 공격슛 이가수 월이라고 합니다. 수비 진영 쪽에서 공격적으로 센터링을 한 다음에 헤딩으로 마무리 슛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득점하기 쉬운 필살기가 아니기 때문에 썩 좋은 기술은 아닙니다. 이 게임에서 그래도 중간 이상 가는 필살기 중에 하나예요. 수비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앞이 뚫렸을 때 이때 필살기를 쏘면은 이건 뭐 거의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골입니다. 골키퍼 정면에 있을 때 정말 사기적인 슈팅 기술이기 때문에 이 게임을 플레이 하신다면은 첫 팀으로 한국팀 추천드립니다.
제가 전에 리뷰했을 때 그래서 한국팀으로 플레이했고요. 한국팀은 기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공격과 수비, 그리고 홍명보 선수의 스페셜 기술이 있어서 2+1로 기술도 좀 많은 편인데 슈팅 하나면 뭐 이번 소림축구팀처럼 게임 끝났죠. 자, 거리를 재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수비만 붙어주면은 필살기. 아싸르비아. 자살골을 기대했는데 아쉽지만 골키퍼가 너무 잘합니다. 파라과이의 최근 피파 랭킹은 53위고요.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때 한국하고 일본 둘 다 16강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낮은 패스 그리고 슛을 했지만 골키퍼가 정말 신들린 방어를 합니다. 발리 슛을 골키퍼가 저렇게 잘 막나요? 위기 뒤에 기회가 온 파라과이 팀, 바로 필살기로 슈팅을 해보지만 너무 먼 거리니까 골키퍼가 가볍게 막았고요. 2010년 월드컵 때 한국은 우루과이를 만나서 2대1로 실패하고요. 일본은 우리가 상대하는 지금 파라과이 팀을 만나서 저 마크는 뭔가요? 전 처음 봅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1대0으로 우리가 앞서고 있고요. 일본은 우루과이랑 0대0으로 비긴 다음에 승부차기로 가서 일본 선수 한 명이 실축을 했죠. 그래서 아쉽게 일본이 졌고요. 우루과이가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본은 2002년 이후로 축구를 쭉 꾸준히 잘해온 팀인데 한국은 우리 사정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꾸역꾸역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못하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든 최소한 유지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기긴 이긴단 말이죠. 이겨야 되지만 참 답답합니다. 보면서도 이쯤에서 한 골이 터져줘야지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필살기만 남발하면은 또 게임이 재미가 없잖아요. 요즘엔 소림축구 TV에서 잘 보기 힘들죠. 한때는 채널 넘기다 보면은 소림축구가 자주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축구 시즌에만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영화가 재밌으면은 그냥 채널 넘기다가도 나오면 멍 때리고 보게 되긴 합니다. 쿵우 허슬도 그렇고요. 한 골로는 위험하니까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필살기로 가볍게 한 점 넣어줘야죠. 두 골을 먹었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듯 하네요. 2010년도에 파라과이 피파 랭킹을 보니까 이때는 잘했네요. 16위였습니다. 2002년에는 18위였고요. 골키퍼 1대1 찬스에서 너무 잘 막습니다. 하지만 바로 흘러나온 볼을 슈팅으로 연결해서 한 점을 더 앞서 나갑니다. 3대0. 후반 42분에 3대0이면 이기는 팀을 응원하면 세상 편하게 볼 수 있고요. 지는 팀이면은 한 골이라도 넣어라, 그런 마음으로 응원을 하게 되죠. 하지만 큰 이변 없이 3대0으로 게임을 끝냈습니다. 4강에서 만난 팀은 코스타리카입니다. 프랑스를 이기고 올라왔고요. 일본이 스페인을 만나서 4강 진출에는 실패했고요. 일단 우리는 4강에 집중을 해야지 결승을 가죠.
게임이지만 코스타리카를 4강에서 만나다니 의외입니다. 2002년 당시에는 코스타리카가 1승 1무 1패 아쉽게 16강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 이거 뭔가요? 이 게임을 하면서 선제골을 처음으로 내줬습니다. 오, 잘하는데요. 필살기를 이용한, 어렸을 때 우리는 이런 슛을 다 바나나킥이라고 했죠. 기술의 이름은 허리케인 샷입니다. 커브가 싹 그려지면서 정말로 바나나킥을 했죠. 우리가 쏘는 필살기 슈팅처럼 코스타리카의 허리케인 샷도 굉장히 좋은 필살기 중에 하나입니다. 와, 이걸 막네. 골키퍼의 성능이 정말 좋죠. 선제골을 내줬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우리도 빨리 필살기를 이용해 슈팅을 날려야겠죠. 이 정도 거리에서 쏘면은 앞에 수비가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면 볼의 위력이 떨어지니까 골키퍼가 가볍게 막아내고요. 좌측에서 빈틈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보려고 했는데 틈이 없죠. 수비가 굉장히 좋네요. 공패 서서 여기서 슛을 하려고 했는데 필살기 게이지도 없었고요. 그리고 얘네 수비가 디펜스 필살기도 굉장히 좋죠. 이 게임에서 코스타리카의 기술들은 다 좋습니다. 다행히 이건 수비의 방해 없이 잘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슛을 쏘는데 조마조마하네요. 이 기술 기술의 이름은 피어리스 차지라고 순식간에 상대를 날려버리면서 볼을 뺏어버리는 기술이거든요. 아이고, 정말 순식간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볼 뺏는 기술에다가 사용하기도 쉽고 뺏기도 쉽고요.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전을 1대1로 유지를 한 채 끝났는데 굉장히 어렵게 플레이를 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8강까지는 어떻게든 여유를 부리면서 게임을 했는데 이제는 기회가 보이면 무조건 때리겠습니다. 여기서 슛을 해야죠. 아이고, 정말 순식간에 볼을 뺏기고 마는데요. 또 필살기를 사용하려고 해서 태클로 막았습니다. 이 멀리서 저도 모르게 필살기가 나왔는데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조작 미스가 나온 거죠. 여기서 수비가 잘 막아요. (2002년) 월드컵 당시 코스타리카의 피파 랭킹은요 21위였습니다. 2002년 때 16강에 진출할 수도 있었어요. 1승 1무 1패니까 정말 아쉽게 떨어진 건데 첫 상대로 중국을 이기고 터키랑 비기고요. 그런데 브라질한테 2대5로 크게 졌어요. 그래서 골 득실에서 터키에 밀려서 3위로 16강 진출에 실패한 겁니다. 터키도 1승 1무 1패였거든요. 터키의 1승은 역시 중국이었죠. 그러니까 좀 약체로 구분되는 팀을 만났을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골 득실에 밀려서 16강 진출에 실패라니 정말 속쓰리죠. 1대1로 골이 안 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쯤 하나 넣어줘야죠. 액션 게임에 손맛이 중요하잖아요.
필살기를 사용할 때 이 게임도 손맛이 느껴집니다. 이후에 별다른 득점 기회도 없이 2대1로 어렵게 승리를 해서요. 이제 결승에 갑니다. 우리의 결승 상대는 일본을 꺾은 스페인이 올라왔습니다. 와, 스페인 정말 축구 잘하는 나라죠. 소림 축구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결승이니까 일단 선제골을 먼저 놓고 속 편하게 게임을 진행해야겠죠. 역시 결승전 상대답게 쉽게 골을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가 보입니다. 이런 킬패스, 와, 이런 슈팅 잘 막습니다. 요건 어때? 이거는 못 막았네요. 야, 필살기 슛보다 이렇게 들어가는 슛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스페인을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2002 월드컵 때 B조에 있었고요.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합니다. 오, 이건 골키퍼가 정말 잘 막은 거예요. 지금 사용한 슛은 모든 선수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장만이 사용하는 필살기였습니다. 마타도르 샷이라고 하거든요. 골 성공률은 높은데 거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지만 골이 잘 들어갑니다. 가깝거나 멀면은, 가까우면은 넘어가고 멀면은 볼이 약하고, 그래서 거리만 적당히 맞추면은 대부분 들어가는 샷. 이 기술은 수비 진영에서 앞으로 멀리 볼을 찬 다음에 슛을 하는 아르마다 카운터라는 기술인데요. 보신 것처럼 별로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습니다. (2002) 월드컵 때 스페인 우리랑 붙은 적 있죠. 8강에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16강만 진출해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8강에서 만난 스페인, 우리는 져도 그래 괜찮아, 8강이 어디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죠. 일본은 순간 렉 생기던 골을 먹어버렸습니다. 지금 사용한 기술이 주장 전용 스페셜 슈팅 기술이죠. 거리만 적당히 맞추면 이렇게 무조건 들어갑니다. 스페인 국기가 휘날리면서 슛을 하네요. 스페인이랑은 2002년 6월 22일 날 8강에서 만나 비겼습니다. 우리가. 아니, 이것은 신가 수비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공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수비 기술인데 지금 순간 위험했고요. 승부차기로 5대3 우리가 이겨서 4강에 진출했죠. 홍명보 선수의 4강으로 가는 마지막 승부차기, 이 장면 CF에서도 많이 보셨죠? 지금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스페인을 꺾고서 4강으로 진출했을 때 일본에서는 정말 부러워했었던 그런 언론이 기억이 나고요. 당시 스페인의 피파 랭킹은 3위였어요. 정말 이변 중에 이변이었죠. 역시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전반을 1대1로 마쳤고요. 후반 시작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관계에 교과서에 실렸다는 거를 들은 순간, 아니 얼마 전 얘기를 벌써 교과서에 실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간 걸 제가 잊고 살았던 거죠. 돌아보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어요. 여기서 슛! 우와! 한 번 더! 다시 한 번! 개발이 나왔네요. 골키퍼가 정말 잘 맞고요. 길거리 문화가 2002년도부터 자리가 잡힌 거죠. 저도 축구 응원하려고 붉은 옷을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응원을 했던, 당시에는 참 젊었는데 말이죠. 20대였는데 이제는 머리를 염색하는
해놓은 중년의 아저씨가 되어버렸네요. 우와, 골대 앞에서 골대 앞까지. 와, 이런 슈팅을 하다니 너무 무리였죠. 월드컵을 2002년에 개최를 해서 4강까지 갔지만 사실 그 전에는 월드컵 1승도 못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2002년 이후 2006년이 되어서야 토고를 상대로 월드컵 원정 첫 1승을 하게 되죠. 그 대회에서는 한국은 1승 1무 1패. 결승이니까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슛을 쏴줍니다. 그런데 토고가 다른 팀이랑 비교주던가만 했으면 됐는데 3전 전패로 모든 팀한테 1승씩을 줘가지고요. 우리가 3위로 떨어지게 됐죠.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 일본은 당시 1승도 못하고 1무 2패로 조 4위로 16강을 못 가게 됩니다. 우리도 진짜 첫 원정 16강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쉬웠어요. 2006년은 독일에서 월드컵이 열렸고요. 당시 우승팀은 이탈리아였고요. 2등은 프랑스, 3위를 독일이 했습니다. 4위에 포르투갈. 당시 한국은 17위에 랭크가 있어가지고 다음 월드컵이 열릴 때까지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을 순위를 볼 때마다 두고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한국은 16강만 가도 정말 잘하는 거죠. 세계의 벽은 정말 높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6강 가는 거를 기본으로 깔아두게 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전에 리뷰했을 때도 이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플레이하는 게임은 끝났고요. 소림 축구팀이 월드컵 우승을 했습니다. 스페인을 결승에서 꺾고 2대1로 우승을 했네요. 엔딩입니다. 시상식이나 팀별 엔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게임이 끝나면 이렇게 공통 엔딩이 나옵니다. 제가 스포츠 게임은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는데 이 게임은 조작이 간편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가끔 한 번씩은 플레이를 합니다. 필살기를 사용하는 맛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 스포츠 게임, 축구 게임은 못하겠더라고요. 외울 것도 많고 조작 방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냥 매뉴얼만 봐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점점 더 스포츠 게임을 멀리하게 되네요. 이 게임처럼 캐주얼한 간편한 조작만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게임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너무 간단한 조작도 게임을 쉽게 질리게 만들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이를 잘 조절하는 게 쉽진 않겠죠. 또 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픽도 좀 아쉽습니다. 아무리 플스1 게임이지만 그래픽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썩 좋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신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